근데 내가 믿는 가치는 가족의 중요성. 그래서 아이들 강사 사진 올리고, 물론 YTV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가증스럽다. 가증스러워. 요 원리에서 저는 딱 이제 인스타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떤 분이 가증성이라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네, 안녕하세요. 월간설은 강혁진입니다. 8월의 대책 토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책은 펜을 만드는 마케팅입니다. 저자 문영호 마케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단은 YC 칼리지라는 영어 학원 성인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YC 칼리지 주니어라고 코로나 때 만들었죠. 뭐 자랑을 하자면 이제 1년도 안 됐는데 60명의 학생들이 벌써 모았고, 성인은 지금 그래도 코로나인데도 200명 넘게 오시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브랜딩 강의를 야나도에서 9월 달에 나옵니다. 이 책 내용이에요. 자, 이 책의 한 줄 소개가 되게 재미있었어요. 팬클럽이 있는 부산의 작은 영어학원 브랜딩 이야기라고 책의 부제가 되어 있던데요. 이 책에 대해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처음에 그냥 출판사 담당님이랑 마케팅이라는 큰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마케팅이 약간 뭔가 이렇게 흐름 같은 게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 보랏빛 쏘가 온다. 차별화 막 얘기하죠. 근데 재밌는 거는 보랏빛 쏘가 누런소 사이에 혼자니까 표가 나는 건데, 네. 요새 웬만한 제품 차별화 포인트 다 자꾸 나오잖아요. 전부 다 차별화가 돼버리면은, 그러니까 이제 표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는 게 이제 고객 중심에 가는 얘기들 막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더니 최근에 이제 나오는 책들이 뭐 팬덤 경제학, 뭐 팬베이스, 한 2, 3년 전부터 팬들에 관한 책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팬덤 얘기를 하자. 심지어 우리는 팬클럽도 있으니. 그니까요. 그리고 이 책을 쓰면서 저희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였냐면은, 책들이 대부분 너무 크게 성공한 사람들 얘기인데,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의 얘기도 어떻게 울림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아직까지는 못 주고 있어요. 여전히. 네. 근데 노력 중이에요.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가 사실은 어린 나이에 조금 약간 어느 정도 입지를 굳히시고, 저희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내가 사업을 하다가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빠를 멘토로 모시고 뭔가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는데, 안 계시니까. 그쵸, 어릴 때 사업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서 언젠가 나도 죽을 거 아니에요. 제가 딸이 2명이 있으니까. 9세하고 11세. 이런 얘기 많이 해, 둘이서. 카페를 차리겠다. 이미 걔네 둘이서 이름도 만들었어요. 자기 영어 이름 둘이 다 가지고, 헤일리하고 레이첼이 영어 이름인데, HNR 카페를 만들겠다고. HNR. 네. 그래서 나중에 얘네들한테 내가 우리 아빠가 해주지 못했던 걸 책을 통해서 이렇게 남겨놓으면은 우리 딸들한테 뭔가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엄청난 스토리인데. 제 살아 생전에 성공했습니다. 저는. 책을 보다 보니까 브랜딩이라는 게 다양한 우리가 개념 정리가 되어 있긴 합니다만, 고객의 신뢰를 얻어서 팬을 만든다라는 게 브랜딩이다 라고 정의를 해주셨더라고요. 이렇게 자기만의 정의를 내린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우리가 9시까지 출근하세요 이러면은 다들 9시까지 출근을 해요. 그렇죠. 네. 점심시간은 1시간이에요 하면 1시간을 먹어요. 네. 왜? 객관적인 지표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제가 실제로 부산에서 핀테크 기업 대상으로 그 워크숍 같은 걸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재밌게 막내 팀장 대표님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이 뭡니까? 마케팅이 뭐예요? 라고 했더니 셋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 누군가는 그냥 고객과 소통이다, 누군가는 판매를 촉진시키는 거다. 사실 조직이라는 곳은 한 가지 생각을 갖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곳이 조직인데,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가 돼 있지 않으면, 그래서 이거는 사실 내가 정의를 했다는 게 내가 뭔가 뛰어난 사람에서 정의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조직용이에요. 우리 조직들은 마케팅이라고 했을 때 이 생각을 동일하게 갖자. 우리는 일단 신뢰를 주고 팬들을 만드는 걸 우리 목표로 정하자. 우리 브랜딩의 목표를. 그래서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중요한 게, 저는 나중에도 언급할 건데, 팬도 사실은 우리는 정의를 해요. 그럼 우리 팬은 누굴까? 라고 해서 YC 칼리지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상 다닌 사람 중에 우리 팬클럽에 가입하는 사람이 팬이에요. 팬을 만들자 할 때 너무 모호하잖아요. 이게 똑같은 게 뭐냐면, 마케팅의 브랜딩, 이건 사람들이 직원들한테 집을 지어 이러면 얘네들이 얘라고 하지만 양옥을 지으라는 거야, 한옥을 지으라는 거야, 뭐 별장을 지으라는 거야.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명확한 지시와 명확한 생각을 하기 위해서 브랜딩을 정의를 한 거예요. 이제 사실 이제 생각하다 보면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궁극적으로 브랜드가, 기업이 팬을 만들면 뭐가 제일 좋지? 팬을 만들면 좋은 게, 첫째는 뭐냐면 팬을 만드는 과정에서 뭔가 의미 있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중에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박종윤 대표님이 그 분류란 게 있어요. 내 물건을 사는 사람은 고객, 자주 사는 사람은 단골, 내가 뭘 팔아도 사는 사람들은 팬. 그리고 팬베이스라는 책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을까라고 해서 그분이 찾은 결론이 팬이었어요. 최근에 제가 그 강의 갔을 때 끝나고 받은 질문이, 광고비를 쓰면 매출이 일어나고 광고비를 안 쓰면 매출이 안 일어난대요. 그게 고민이래요. 그럼 팬이 없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린 게, 광고비를 100으로 봤을 때 70 정도는 광고비 계속 쓰시고 30%는 당신의 브랜드의 팬이 되게끔 그런 비용을 좀 지불하셔서 장기적인 관점 좀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 더 질문하고 싶은데 펜을 만들기 전에 내가 뭘 해놔야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기본적으로 퍼스널 브랜딩이건 브랜드건 제가 제 인생책 중에 하나인데 브랜드 어드머레이션이라고 그 책에 보면은 브랜드가 존경받기 위한 브랜드가 되게 중요한 거. 그래서 그 책 배경이 되게 재밌는 게 한국계 미국인일 거야 아마. 그래서 미국에 티칭을 하시는 교수님 두 분이서 공동 연구를 하신 건데 나이키, 애플, 구글 같은 걸 보면서 아니 저렇게 존경받는 기업들의 비결이 뭘까? 그래서 그분이 찾아낸 게 세 가지예요. 신뢰를 얻기 위한 전문성, 사랑을 얻기 위한 정감성, 존경을 얻기 위한 공감성.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이 세 가지의 스토리를 먼저 갖추는 걸 추천드려요. 브랜드건 개인이건. 그 뒤에도 이제 우리가 스토리에 대한 얘기를 하긴 할 텐데 그 다음으로 제가 이제 준비했던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과연 펜은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건가? 데니얼 카너먼이라는 분이 계세요. 되게 재밌게도 심리학자인데 경제학상을 받으셨어요. 그 행동 경제학으로 유명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경제학은 사람들은 항상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분은 인간들은 항상 합리적이고 항상 이성적으로 결정을 하진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던 것 중에 그게 있어요. 소비자들은 단순하게 경험으로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추억으로 구매를 한다는 거죠. 추억으로 구매한다. 식당을 예를 들게요. 내가 식당에서 되게 즐거운 경험을 갖고 왔어요. 이걸로는 펜을 만들기가 부족하다는 거죠. 추억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저희가 룰렛이 있어요. 룰렛을 돌려가지고 100%가 딱 걸려요. 그러면 식사값이 초기에 그냥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추억을 만드는 거야, 사람들한테. 그래서 기업들이 노력해야 되는 게 펜을 만들고 싶으면 그런 추억거리를 만드는데 좀 약간 매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추억거리도 되게 잘 만들어야 되는 게 이제 우리 음식 배달 같은 거 했을 때 손편지 받으면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제가 똑같은 집에서 시키면 똑같은 손편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심지어 그 기기가 있대요. 뭐지 하고 봤더니 그걸 출력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감흥이 싹 떨어져서 그냥 오는 거겠거니 해서 아까 말씀드린 거잖아요. 다 차별화를 하면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 모두가 하면 또 뭔가를 넘어서는 걸 해야 되니까 제가 최근에 10kg 빠졌어요. 내 생각에 사업을 하나 더 하잖아요. 그럼 아마 다음에 만났을 땐 지금보다 한 5kg가 더 빠졌어요. 저희가 그 펜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답변을 주신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험을 넘어선 추억을 제공해라. 그러니까 단순하게 물건을 파는 대상으로 보지 말고 내가 추억거리를 줄 대상으로 여기게 되면은 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먼저 잘해줘야지 날 좋아하지. 처음에 잘해주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잖아. 그리고 심지어 뭐 목적이 돈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그냥 당신과의 친분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베풀어주면은 싫어할 사람은 없어요. 망고 칠리죠. 그 책에서는 또 이제 브랜드 서클이라는 개념을 또 말씀해 주셨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펜을 만들 때 한번 나의 브랜드를 한번 점검하고 정리하는 도구로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브랜드 서클을 좀 소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 사실 가장 잘한 일을 꼽는다면은 결혼을 한 거랑 두 번째가 브랜드 서클을 만든 거라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브랜딩 컨설팅에 대한 가끔씩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브랜딩을 해주려면은 사실 저도 이 고민됐어요. 사실 브랜딩에 관심이 생겼어요. 이제 브랜딩을 하고 싶은데 막 브랜딩 책을 봐요. 근데 책들이 다 되게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물론 도움이 돼요. 나같이 직장에서 브랜딩도 배워보지 못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브랜딩을 딱 하려고 하면은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사실. 그래서 내가 이제 컨설팅을 하면은 이 사람들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가가지고 뜬금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브랜딩은 누군가의 마음에 남기는 거고 뭐 브랜딩 그렇죠.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럼 스타트업 브랜딩의 기술을 보면은 그나마 그 책이 제일 좋았던 게 진짜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지가 브랜드 미션, 비전에 관해서 있는데 근데 좀 뭔가 부족한 거지. 이거는 그냥 정말 단순히 브랜딩이고 내가 믿는 브랜딩은 펜을 만드는 브랜딩인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그래서 내가 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야. 처음에 우리의 업의 본질을 파악하고 미션을 정하고 비전을 정하고 인터널 브랜딩에서는 이 부분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하는 스토리도 먼저 그 표 안에서 짜는 거예요. 그다음에 펜도 정리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브랜드에서 펜은 누구를 정의할 것입니까? 2번 이상 산 사람? 10번 이상 산 사람?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주얼적인 부분이랑 언어적인 부분까지 그러니까 지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브랜딩이 막연한 분들에게 처음으로 이제 할 때 되게 좋은 거고 제가 컨설팅을 이걸로 2회사를 했었는데 다들 좋아했어요. 왜냐면 이제 가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봤는데 이 브랜드 서클이 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를 사실 혼자 하기 힘드시면은 펜을 만들 마케팅이라는 책이 있어요. 펜을 만드는 마케팅 책이 책으로도 이해가 안 간다. 그럼 9월달에 야나두에서 강의가 나와요. 강의가 이제 제가 나와가지고 친절하게 또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리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좋습니다. 지금 오늘 이야기 주제가 펜을 만드는 마케팅이고요. 이 책에 대한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이야기를 나눠볼 것이 브랜드 서클을 만들 때 가장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이 3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펜이랑 인터널 브랜딩이랑 브랜드 스토리였거든요. 펜은 뭐 어차피 내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었으니까 두 번째는 이제 인터넷 브랜딩인데 우리가 브랜딩을 하고 펜을 만드는데 간과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브랜드의 성공은 내가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에 되는데 거기서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사람이 내부 직원들이에요.
어릴 때 알바하다가 사장님이 못 해주면은 이 가게 많이 해라. 뭐 그럴 수 있겠죠. 손이 많고 많고. 근데 직장인분들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저도 아는 이제 직장 친구들 보면은 네. 회사 욕하고 진심으로 망하길 바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 진짜요? 상자 밖에 있는 사람인가? 내 인생 책 중에 하나인데 이게 얼마나 좋냐면은 조직의 리더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그 책 내용인데 이게 왜 직원들이 우리를 싫어하게 되냐면은 리더들의 자기 합리화 때문이래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자, YC 칼리지가 매출이 10억을 하다가 5억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나는 스스로를 항상 믿는 게 제가 제일 회사에서 똑똑하고 회사에서 내가 가장 이 회사가 잘 되길 바라고 이 회사가 안 됐을 때 내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의 똑똑함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는 이거의 잘못은 누구에게 나온 거예요? 직원들에게 그렇죠. 있다. 직원이 제안을 하는데 애초부터 이제 깔고 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책에도 아마 이걸 언급했을 건데 직원들을 사실은 내 팬으로 먼저 만드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인터널 브랜딩이라는 것이 결국엔 직원들을 팬으로 만드는 작업인 것이고 그 작업이 먼저 돼야 밖에 있는 팬들도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네요. 인스타 계정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그럼 인스타 얘기 잠깐만 해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정감성, 공감성, 전문성. 제 인스타는 철저하게 그 컨텐츠들이 그 세 개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한 건 아닌데 그 책을 보니까 제가요. 책을 맨날 읽잖아요. 그게 신뢰를 주는 전문성이에요. 강의를 부탁한 사람이 그쵸. 인스타를 봤는데 책을 맨날 봐. 강의도 가. 전문성. 두 번째 정감성. 재밌어. 막 길에 누워 있는 사진 올리고 막 길 가다가 학생들 만나 전하는 거 정감성, 호감이 높아지죠. 그다음에 공감성은 내 개인이나 브랜드가 가진 신념이나 가치에 관한 것들로 인해서 존중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믿는 가치는 가족의 중요성. 그래서 아이들 강사 사진 올리고 물론 와이프 뒤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가증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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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원리에서 저는 딱 이제 인스타를 운영하는 거예요. 이 어떤 분이 가증성이라고. 인간이 여러 개의 페르소나가 있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인정하면 돼. 아이를 놓고 어머님들이 우울증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자로서의 내 페르소나가 없어지고 아이 엄마로서의 페르소나만 남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제일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그 페르소나도 나라고 인정하는 게 중요하대요. 인간이 갖고 있는 페르소나는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여러 개가 있다고 인정하면 저는 이게 불법지 않은 게 인스타의 페르소나는 그냥 그 아이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 모임에서 이제 인스타를 먼저 저를 알게 되고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딴 사람 같다는 생각을 하죠. 인스타를 보면은 만나면 쓸데없는 소리 하니까 욕하고. 욕하고. 그것이 바로 가증성. 스토리텔링을 요새 공부하고 계신데 팬을 만들기 위한 스토리의 히스토리 시점에 대한 고민이 있다. 나를 계속 봐온 사람이 아니면 모든 내용을 누적해서 알 수 없는데 어느 시점에서도 어떤 것만 봐도 내 이야기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수 있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내가 뭔가 노력을 이렇게 해왔어. 근데 누군가는 와서 나를 단편적으로만 볼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시점에 짧은 시간만 봐도 팬이 될 수 있는 그런 매개체를 만들어 주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쩔 수 없는데 이게 좀 브랜딩 관점에서 디자인적인 부분인데 어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직원 하나가 어제 소개팅을 했는데 예선전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남자애가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서 두 번을 만나봤는데 세 번째는 안 만날 거래요. 그래서 소개팅에서 외모는 예선전이래요. 예선이죠.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게 인간이 애초부터 우리는 예쁜 걸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예쁜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인간의 심리가 없었으면 우리는 애초부터 디자이너라는 거 존재를 안 했겠죠. 그쵸. 근데 사람을 봤을 때도 처음에 일단 호감을 갖게 만들고 알게 해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사실은 우리의 스토리도 여기서 중요하지만 이런 단편적인 부분에서는 의상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이런 걸로 처음에 어필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시선님의 질문에 드리고 싶은 답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외형적으로 처음에 호감을 낼 수 있게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내가 외모적으로 좀 더 호감이 있었으면 저는 지금보다 한 수익이 한 10배는 더 벌었을 생각. 그거는 누구나 다 공통인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너무 예쁘고 너무 잘생기면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벌죠.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오늘 작가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실 말씀이 있다면. 책 좀 많이 사주세요. 네. 저희 딸애들 피아노 학원비가 필요해가지고. 좋습니다. 문영호 작가님의 책 팬을 만드는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 오늘 나눠봤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주에 더 또 풍성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